우리가 다 검사하고 따져봐가지고 돈 막 이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좋아요 당신은 됩니다 할 경우에 이제 아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FM은 다 위탁 과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아 네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는데 자기들끼리 연결된 경우에는 돈이 없어요. 되게 그냥 그런 경우에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인정으로든 어떤 거로든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되는 경우 뭐 자기가 어린이집 하는데 아이를 자기 집 앞에 놓고 갔다 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 기관에 끼지 않는 경우에는 되게 가정 수준은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여기 기관 입장에서 수입이 많지 않아서 좀 힘들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네.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상담실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직원 쉼터였었는데 직원들이랑 쉬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실로 바꿔버렸어요. 직원 복지가 틀리군요. 네. 여기에 너무 이 의자도 낮고 막 이렇게 남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런 테이블 사가지고 좀 확 집중될 수 있게 바꾸고 놀이치료실 바로 옆에 있는데 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놀이치료를 한 적은 없어요. 그 아동이 가끔 여기에 맡겨질 때 뭐 부모 상담하고 아이들 잠깐 아이가 저한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아이를 봐야 할 경우 아이의 행동 관찰이든 뭐든 봐야 할 경우 그럴 때는 여기를 이용을 했었어요. 이 세팅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초반에 뭐 네,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놀이치료에 대한 경험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하면서 놀이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하긴 아동한테 많이 끌려서 그랬었겠죠.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그때 봤던 위탁아동을 만났었을 때에 저는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위탁 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제가 놀이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세팅하고 구별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내 무기가 아닌 것 같아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련받았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연령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서 아동부터 뭐 위탁 부모까지 그런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모 문제가 있는데 대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처음에 아동을 위탁했을 때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부부였어요. 근데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겠죠. 그냥 누군가 아이를 두고 왜 그 가족 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 노선이 아니라 그 부부가 있고 사이가 뭔가 관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를 하나를 바라보면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이를 그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빠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애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애를. 엄마는 내 남편이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좋은데 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안 쳐다보네.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각방을 쓰게 되고 이 엄마는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내 남편과 한 방을 쓰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어려움을 하시다가 이혼하시겠다고 하셔서 얘는 거기서 끝나게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애가 너무너무 또랑또랑하고 예쁜 애였는데 거기서 되게 사랑받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니까 애가 되게 불안해하는 게 있고 근데 아빠는 되게 애를 잘 케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그 구도가 좀 이상했는데 이혼하기로 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다시 일치가 되면서 아 역시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게 맞지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애가 되게 문제 행동이 되게 많아서 우리 정말 못 키우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위탁 부모가 있어요. 그 하소연은 다 기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아 얘가 학교에서 누구 때렸는데 얘가 각막이 손상됐어요. 그 정도로 막 학교에서 얘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럴 경우에도 되게 참 어렵잖아요. 그 위탁 부모한테 그래도 잘 키워보세요. 얘기는 하지만 애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되게 마치 기관 입장에서는 아이씨 어떡하지 우리 애가 잘 견뎌야 될 텐데 얘가 좀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되게 마치 맡기는 입장이니까 되게 담당자들도 그렇고 되게 허덜덜해요. 막 얘가 오늘 문제를 전화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계속 상담을 하러 갔어요. 멀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아동의 문제 행동 때문에. 그거 외에 부모 교육도 하는 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 구별로 부모 교육을 해요. 대리팀 저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그 아까 전에 그 1200세대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가 없으니 그 부모 교육을 서울에 근처 구를 이렇게 묶어서 몇 개씩 묶어서 그 근처 구에 계시는 분은 뭐 어디 구청에서 부모 교육 있으니 오세요. 다 공문을 띄워요. 그래서 그거에 오시로 그래서 부모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청소년이랑 당연히 부딪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6회 했었어요. 6번. 그리고 아까 말한 예비 입학 과정 부모 교육에서도 처음에 이제 왔을 때 4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작은 검사지만 작은 시간을 들여서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선택한 것이 에고그램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식은 어느 장학을 주로 대화를 많이 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었고 아까 말한 대로 신청한 이후에 통과가 오케이가 되면 이제 심리검사 실시 NMPI랑 SCT 이렇게 하게 되고 과정을 잡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할 거면은 변경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친가정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 그것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서 공상지원의 내용이 확장될 것 같으시고 저희 센터에서요. 되게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수가 적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회복지 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그것들이 서울에 있는 이 기관 하나에 임상심리사가 한 명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많이 뭐지? 나한테 뭘 말하는 거지? 이럴 정도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담당하신 분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수도 되게 넉넉한 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1대1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 혼자서 이거를 가정방문하고 온 거를 뭐 행동마찰이든 뭐든 제가 그동안 쭉 훈련했었던 걸로 보고서는 쓰지만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되게 참 어려운 중에 하나였어요. 딸랑 저밖에 없으니까 그때 막 요즘 예전에 얘기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어차피 병원에도 한 명이다. 아 그때
이러면서 다 간호사인데 나 혼자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중에 다 사회복지사인데 나 혼자만 임상심의사여가지고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 같이 의논하고 싶은 상담이 의논하고 싶은 상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세 분야 나가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수강님들하고 대부분 다 그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 내에서 임상심리사를 바라보는 건 어때요? 이거 오래 뽑히시는 거?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뭐가 그래도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좀 더 필요성을 네. 인식하고 있는지 좀 더 뽑을 계획을 아마 이분들은 자신들의 인력도 감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약간 별도의 특수 케이스로 있는 건데 관장님이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제사장 회의라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이 맡은 일반 위탁 아동을 다시 회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분들이 하는 사례회의랑 저희가 하는 사례회의랑 정말 되게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사례회의는 지금 뭐 아버지가 무슨 상황이고 어머니가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뭐 방세가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 이거 다른 걸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면 좋겠네 300만 원 뭐 어떻게 주고 뭐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식의 사례회의라면 저희가 하는 사례회의는 다르잖아요. 어머니 뭐 분노 어떤 관계에 뭘로 인해서 애착이 뭘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은 정말 그 밖으로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되게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과 밖이 다 보이게 되니까 밖으로만 했을 때는 괜찮네 이렇게 보거나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겠는데 애가 느끼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분들은 잘 캐치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 때문에 그렇고 부모랑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인 결과든 뭐든 애 상태를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시원함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위탁 가정 부모한테 상담을 하거나 평가를 하실 때 그 위탁 가정 부모님께서 되게 임상가를 좀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다가가실 때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참 상담하면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할 때 잘 된 것 같은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 위탁보험을 만났을 때 한 위탁보험이랑 만났을 때 내 얘기를 잘 들으신 것 같고 그분도 얘기를 했고 나는 너무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담당자가 되게 가깝다고 했잖아요. 담당자한테 제가 너무 가르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방문할 때 그냥 선생님 말고 담당자는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한 일이었는데 내가 느끼는 거랑 그분이 느끼는 거랑 진짜 되게 다르구나. 내담자의 입장을 내가 되게 모르고 상담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상담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래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초반에 있었을 때 부딪혔던 분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되게 좀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는 너무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처음에 그 기관 입장에서 저한테 줬던 질문도 그거였어요. 학대하는지 엄청 세잖아요. 신체적 소점 무슨 학대가 뭐가 있는지 저는 엄청 그 도끼 눈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나 지금 여기서 없었던 직분이 생긴 건데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저의 좀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족스럽게 해줘야 된다 기관한테. 그거 만족도를 줘야 된다는 게 있어서인지 위탁보험을 어떻게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 이게 더 있었었던 것 같아요. 힘을 더 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관의 비리.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위탁부모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저도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나도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당장 내가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닌데 계속 만나게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너무 힘을 빼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방 하시는 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외의 일은 어떤 거 하세요? 뭐 네? 행정일이라던가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는 얼마나 많은지. 아 행정적인 거요? 네. 이분들은 지난번에 박지원은 와서 거의 행정만 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사랑 상담 우리 심리학은 되게 방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느꼈었던 거는 아 정말 우리는 질을 추구하지 상담을 나 상담 배우고 싶겠어 이거 막 좋아하는 게 배우고 싶은 150을 한 게 맞아? 아니면은 제대로 한 게 맞아? 이걸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하잖아요 자꾸. 그 상담을 한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완성도 있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누차 실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 나 정말 내가 막 완전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 막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건수를 몇 개 했어 개입을 어떻게 했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하는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내용이 테이블을 이만큼 쓰든 상관없이 되게 양을 많이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사업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임상심사 투입해서 이렇게 개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윤리를 계속 생각해보게 되면서 막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저만의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 업무는 그거 외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나면 써야 되는 것이 양식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그 양식대로 계속 써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로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검사 보고서 우리가 쓰는 보고서 양식이 있잖아요. 행동관찰 쓰고 뭐 그 안에 뭐 정사사고 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대략 그 틀에는 맞춰서 임상심리사는 이렇게 이런 페이퍼를 씁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하는 작업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이번 주에 계속 오후에 다 가져보는 게 있었거든요. 계속 나가보고 그러면은 오전에 뭐 회의하게 되거나 점심시간 빼고 제가 오늘 이 수업이 있으면서 이 시간에 맞추려고 이 근처로 가정법원 장소 왔는데 그러면은 센터에서 2시 반 이 정도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페이퍼를 쓰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 되게 회계 업무가 있어요. 그건 되게 수련하면서 아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쉽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검사 도구로 사는 것을 그 회계 절차가 있잖아요. 그들의 시스템과 컴퓨터와 내가 막 돈 어떻게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예산 결산을 하는 거를 제가 되게 못하는데 그거는 의외로 되게 로딩을 많이 되는데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있어요. 검사 도구 살 때. 그리고 여기서는 검사 도구를 진흙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임상가가 있는데 검사 도구를 풀배터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마련하는 거는. 내가 뭐 그건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한 자기보고식 검사나 BGT 정도는 샀는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검사가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봤을 때 만났을 때 이거를 잘 알아야지 임상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속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하다가 그래 전문가라면 이렇게는 이런 세팅에서도 이 정도의 그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돼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의사가 바라보는 세계와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 엄청나게 사실 되게 다른 세계랑 적응하고 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뭔가 좋은 건 되게 제한적인데 너무나 낯선 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 그것도 혼자 가서 적응해야 되는 게 너무 이 시스템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대부분이 매우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주변 낯선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여기가 맞는다고 해서 오는데 대부분 실제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되게 낯설고 그럼 안 돼요. 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늘 어울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안 돼요. 어느 정도. 진짜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틀 정해져 있고 이거를 고수하는 게 정말 그 병리의 총기가 막 가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 틀은 이렇게 해도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해도 변형이 되고 그 유연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상담실의 세팅이 의자 2개 딱 있고 그것만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일하는 게 맞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석사를 보내면서 계속 그런 세팅만 있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배운 이 도구는 쓸 수 있는데 이 애들을 봐도 그렇고 나는 얘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 틀이나 세팅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걸 일을 못할 것인가, 일을 안 한다고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 저는 여기가 이런 세팅인지 몰랐거든요. 거기에 그냥 제가 쭉 수련했던 그 업무만 써 있었어요. 그냥 친부모 가서 병리적이나 상담하고 검사 이렇게 내가 하던 거랑 같네 이러면서 왔는데 아까 처음 말드렸던 것처럼 상담실이 없는 거예요. 상담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쉼터를 만들 거라고 봤는데 이거 웬걸 아예 그 왁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사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검사도가 MBTI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 책상은 처음 생긴 거 이렇게 여기에 그냥 나한테 그냥 그 가정이택 사업 이거 안내 이런 거 와 있는 것 뿐이었고 여기에 진짜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처음에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이런 줄 몰랐는데 그냥 상담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아닌 거면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위탁아동 만났다고 했잖아요. 수련할 때 걔를 보고 끌려서 왔는데 이게 되게 필요했었어. 그때는 되게 필요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러지? 여기는 이렇게 없지? 이 정도로 되게 없는 자리구나. 임상심리사가 없었던 자리였구나. 라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가정방문 이렇게 간다는 이 틀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에? 가정방문이요? 난 가정방문 안 할 건데 전 동반자도 안 했거든. 동반자는 상담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동반자 세팅은 상담 세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셨고 나는 그 세팅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되게 많이 적응하려고 많이 이렇게 조율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내 이거를 활용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활용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임상심사를 뽑는다고 할 때 다 눈이 이렇게밖에 올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되게 친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다고 해서 저를 굳이 껴서 가야 되는 그것이 그들한테는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 그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20분 이렇게 잠깐 있다 오면 되거든요. 애가 잘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상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막 있는 자리에서 되게 은근히 신경전?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상담 못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어디가 안 돼요. 상담센터 상담 정보하시고 우리가 다 하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네? 지금도 그러시나요? 뭐가요?
그분들이요? 그럼 많이 친해졌죠. 일단 친해져야 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안 친해서 그래요. 되게 막 제가 그 여자애들 사이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자들이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되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신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팅 문제 때문에 사실 저 대전 있을 때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근데 현기차가 이런 데서 상담용 밴을 하나 협착도 안 될까? 상담용 밴이요. 밴 안에 상담실 세팅을 갖추는 거지. 그 서울시에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 희망버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희망버스는 그 보통 현기차가 그 후원하는 거잖아. 네. 근데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비용과 수고가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협찬 받아요. 몽구형이 해줘야지. 근데 그 갖고 있는 그 틀에 이렇게 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게 하기가. 이게 여기 분들은 다 지역적으로 이게 너무 구석에 있다, 이 센터가 너무 구석에 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병원도 되게 구석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가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멀지만 가잖아요. 거기 되게 교통편이 되게 이상한데 그래도 가는데 여기도 꼭 처음이든 어디든 꼭 오게 아이들을 데리고 꼭 이렇게 분기부로 오게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여기는 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직접 와라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마인드죠. 네. 바로 찾아가는 게 사회복지 마인드고. 네네. 거기서 제일 큰 충격을 네. 알 거야. 네.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강서구 양천구면 괜찮지 막 이러고 다른 거는 상담 실패 강추. 검사 보고도 안 해. 아니 세워놓고. 운전은 선생님이 직접 일정 경찰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보험 이런 거 껴오면 좀 일 커지긴 하겠네요. 네. 상담사 보험 들어줘야 되고 그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수습할 건지를 다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쓸 때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안서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제안서 쓰는 거잖아요. 필요성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기대 효과는 뭔지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 예산 짜가지고 올리고 기대 효과 쓰고. 그렇죠.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수준에 부과할 건지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만 28세 이상이 돼야 보험료도 싸지니까. 되지 않았어? 운전까지 하면 로딩이 너무 크긴 하겠네요. 상담사 운전까지. 어쨌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마다